결혼율도 높고 그리고 습관적인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하고 처벌 기준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사사건건 플러스 최영일 평론가, 임방글 변호사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음주운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야기하기 전에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음주운전으로 모두 몇 명이 숨졌나 시청자 여러분이 한번 가늠을 해보십시오. 몇 명이나 음주운전 때문에 지난해 1년 동안 숨졌을까요? 잠시 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도 유명 뮤지컬 배우의 남편이 음주운전으로 2명이 숨졌는데 이번엔 부산에서 음주운전으로 차량에 친 그 대학생 아직까지 깨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먼저 화면 준비했습니다. 달리던 승용차가 이제 좌회전을 급하게 하더니 이렇게 사람을 칩니다. 지나는 행인 2명을 치고요. 차량은 이렇게 담벼락 충돌하고 나서 멈췄고요. 피해자는 카투사 복무 중인 22살 대학생 윤창호 씨인데요. 네, 지금까지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지 않은 음주운전자가 낸 사고였는데요. 한 명은, 그러니까 행인 2명이 사고가 났고, 한 명은 깨어났고, 한 대학생은 깨어나지 못하고 있고요. 한 명은 지금 뇌사 상태로 알려지고 있고, 사실은 지금 병원이 의료진이 전한 바에 따르면 보름 넘기가 힘들다라는 게 이야기입니다. 일단은 목숨을 건진 친구 하나도 이 하반신이 상당히 많이 심한 중상을 입은 상황이고요. 지금 보시는 대로 이 좌회전을 하는데 인도입니다, 저기가. 속도를 줄이지 않았죠. 주유소 담벼락에 들이받고 차는 멈췄고요. 방향을 이미 잃은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두 젊은이가 특히 이제 지금 윤창호 씨라고 이름을 이제 밝히셨으니까 15m를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강한 속도로 주행을 했는가를 알 수 있는 거고요. 결국은 이제 주유소 담벼락을 넘어서 콘크리트 바닥에 떨어지면서 머리부터 부딪히는 바람에 뇌사라고 하는 아주 심각한 상태에 빠지게 된 것이죠. 밑으로 이렇게 맞습니다. 충돌하고 떨어져 버렸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러면서 머리와 들이받았고요. 등을 크게 다쳤다고 하더군요. 그 운전자 상태는요? 음주운전이었으면? 네, 가해자 26살인데요. 네, 가해자도 20대군요. 네, 혈중 알코올 농도가 무려 0.134입니다. 면허 취소 수준이죠. 0.134면 만취한 겁니다. 그렇죠. 완전히 만취 상태인데요. 사고 당일에 그 해운대 해수욕장 인근 주점에서 지인들과 함께 보드카 2병과 위스키를 나눠 마셨다고 합니다. 지금 가해자는 당시 사고 상황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렇게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위스키와 보드카를 마시고 왜 운전대를 잡았을까요? 27살의 청년이. 참. 이 문제가 다시 논란이 되는 게 지금 사고 나고 일주일 가까이 됐는데, 그죠? 이 영상이 공개되면서 뉴스로는 이게 전해지긴 했어요. 그랬죠. 안타까운 사건이다 그랬는데 말씀하신 대로 시간이 일주일쯤 흘렀는데 화제가 되는 게 친구들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린 겁니다. 뭐냐면 이 윤창호 씨에 대해서 세세하게 친구들의 관점에서 적고 있어요. 검사를 꿈꿔서 정의로운 법조인으로 나라에 기여하려고 하는 정말 훌륭한 청년이었다. 그런데 이 사고로 이 친구 창호의 꿈이 산산조각이 났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결론은 이렇습니다. 음주운전은 살인이다. 강하게 처벌해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처벌을 강화해달라 이런 거죠.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달라는 것이 친구들의 바람입니다. 며칠 내로 뇌사 판정이 날 것이며 그 꿈을 이루기 위해 고려대학교에 진학하였고 고려대 행정학과가 다니고 있었더군요. 고대 행정학과 그러다가 카투사에 복무하고 카투사 상병이었고요. 상병이었군요. 저희가 그 피해 학생 윤창호 학생의 아버님과 오늘 통화를 했습니다. 저희 제작진이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역지사지로 제가 만약에 피해자 신분이 아니고 가해자 신분이라면 정말 무릎 꿇고 사죄를 하면서 완쾌만 될 수 있다면 저희들 모든 거 다 해드리겠습니다.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평생을 두고
속죄하고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어떤 그런 말들 저는 같았으면 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상호가 지금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저렇게 누워있지만 내를 필요하는 분들이 있으면 그냥 그분들한테 다 줘 이렇게 우리 창호가 그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우리 창호가 조금 더 어려운 죽음이 되기 위해서 선방망이 처벌이 아닌 정말 무겁게 살인에 버금가는 그런 무거운 양형 기준으로 이 법이 개정이 되고 아빠로서 애의 그 신념과 그 의지를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윤창호법 개정이라는 음주운전 강화 특별 강화법 만들어서 제가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야 제가 나중에 애를 만나도 떳떳하게 안 만나겠습니다. 네, 윤창호 학생의 아버지와의 통화 내용 중에 일부 들어보셨습니다. 장기 기증한다고요? 장기 기증을 하기로 결심을 하신 것 같고요. 네, 가족들이. 예, 의료진이 보름을 넘기기가 어렵다. 고비가 될 것 같습니다 하니까 이미 이제 준비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런 면에서 저 가족은 지금 담담한 말씀을 하고 있지만 뼈 아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 죽음이 뭔가 의미가 있어야 나중에 이 창호를 다시 보더라도 아버님 심경에는 떳떳하지 않겠나 이런 또 부모로서의 심경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화면에는 생과 사의 갈림길에 있는 윤창호 학생 카토사 복무 중의 사진이군요. 네, 보고 계십니다. 사진이 좀 더 있으면 볼까요? 네. 여느 대학생, 건강한 대학생의 모습입니다. 가해자 쪽 입장은요? 특별한 게 있습니까? 경찰에 따르면요, 우선 이 가해자 박 씨는 이 사고 직후에 무릎 수술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피해자에게 어떤 연락이나 사과를 하지 않느냐라고 했더니 피해자 쪽에 연락처를 몰라서 사과를 아직 못했다 이렇게 답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좀 약간 무책임한 발언으로 보이고요. 본인이 사과에 의사가 있었다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사과를 할 수 있지요. 경찰의 이야기에서 피해자 측에 접촉을 할 수도 있었을 거고요. 보통 이런 경우에 왜 사과를 가해자 쪽에서는 사과 잘못하면 배상이나 법적인 책임을 더 물게 될까 봐 그런 걸 주저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주저하는 경우도 있지만요. 이 건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잘못을 따질 수 있는 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피해자의 과실이 제로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내가 사과를 하는 게 오히려 자신의 어떤 형량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지 이것은 사과의 마음이 진정성이 좀 없다. 이렇게밖에 지금 해석이 안 됩니다. 가해 차량 동승자가 있었습니까? 네. 동승자는 걸어서 나왔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조수석에서 걸어서 나왔으면 혹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음주운전 말리지 않으면 처벌되는 그런 거 없습니까? 네, 음주운전 방조에 대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처벌을 하겠다라는 게 이제 몇 년 전에 입장이었는데요. 수사기관의 입장이었는데 막상 우리 현장에서는 아직 그렇게 처벌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지는 않고요. 극히 일부만 있고요. 또 하나는 방조죄로 처벌하려고 했을 때도 이 동승자가 예를 들면 동승자도 만약에 좀 취해 있었다라고 했을 경우에 나도 이 정도로 내가 취한지 몰랐다. 이런 식으로 발뺌할 경우에는 사실 방조죄로 처벌도 좀 쉽지 않습니다. 얼마나 조수석에 앉은 사람이 방조했는지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겠군요. 그렇죠. 네. 음주운전 사건 하나 더 보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유명한 뮤지컬 배우죠. 박혜미 씨의 남편 황민 씨. 네. 오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그렇습니다. 음주운전으로 2명이 숨졌는데 지금 그러니까 그 가해자인 거죠? 네, 당연히 가해자죠. 지난 8월 27일 밤 11시였죠. 그때 강병북로, 구리시 강병북로에서 본인이 몰던, 황민 씨가 몰던 스포츠카가 갓길에 정차 중인 25톤 화물차를 들이받은 사고입니다. 그때 당시에 20살 뮤지컬 단원은 20살 여성이 숨을 졌고요. 또 뮤지컬 배우이자 연출가인 33살 남성도 숨졌습니다. 황민 씨를 포함해서 3명이 다친 큰 대형 사고였는데요. 그때 당시에 그 화물차가 없었더라면 사고를 피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사람들이 나오긴 했지만 그거와 상관없이 워낙 속도가 빨랐습니다. 만약에 제한 속도를 제대로 지켰다면은 저런 불법 차량 여부와 상관없이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고 보는 게 경찰이고요. 지금 황민 씨는 캐나다 국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도주의 우려가 있고 또 다른 증거인멸 우려들, 다른 단원들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라는 점을 고려해서 경찰이 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황민 씨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다 잘못한 거고요. 제가 음주운전한 거고요. 유가족 분에게 너무 죄송한 말씀 드리고요. 또 아내하고는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사고 이후로 집에 오지 못하게 해서 못 갔고요. 제가 진 죄에 벌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요. 저는 그냥 법이 심판하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자, 저 사고로 2명이 숨졌습니다. 역시 젊은 또 배우와 연출자가 숨졌습니다. 그 화물차를 너무 빠르게 들이받았다고 멈춰있는 그러니까 화물차를. 이 영상으로 이미 블랙박스 영상으로 다 드러났는데요. 이 아내인 박혜민 씨도 그 영상을 보고는 정말 분노했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칼치기를 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화면인데요? 사실 저게 좀 빼볼까요? 심야 시간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렇게 차선을 급격하게 변경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황민 씨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앞에 버스가 있었기 때문에 버스를 피하다가 정차돼 있던 화물차와 충돌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직진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1차선으로요. 굳이 2차선으로 빠졌다가 앞에 버스가 차보다 늦게 가자 3차선으로 또 급하게 빠지는데 칼치기죠. 그런데 이제 화물차 정차도 문제가 됩니다만 지금 황민 씨가 몰던 스포츠카의 속도가 167km, 시속 167km였다는 점과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04. 167km였어요. 그러니까 1.104의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만취 상태에서 이 엑셀을 164km로 밟고 차에는 5명이 타고 있었는데 급격하게 차선을 변경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마 운전하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제 생각에 사고가 안 나는 게 더 이상하지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지난해 우리나라의 음주운전으로 숨진 분 모두 몇 분입니까? 700분이 넘죠? 한 해. 그러니까 정확하게 439명. 지난해는 2017년은 그렇습니다. 2017년에 증감이 좀 자막으로 표현되는데 439명이 지난해 쉽게 연평균 한 500명 내외가 숨진다고 하면 저희가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이 교통사고 사망자, 특히 음주운전 사망자입니다. 음주운전 사망자가 전쟁 난 것과 같은 숫자의 사망을 보이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매일매일 음주운전이라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 더 눈여겨볼 부분은 재범 비율인데 해마다 40%단 말은 2명 중에 1명은 또 한다는 거 아니에요?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냈던 사람이 또다시 사고를 내게 돼 있다. 그러니까 이 재범의 법칙이 지금 작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왜 그렇겠습니까? 저는 이유를 한 가지로 보는데요. 한 번 음주운전 사고를 냈어요. 처벌을 받습니다. 당연히. 처벌이 약해요. 그래서 또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습관이 되는 건데 처벌이 약하다 하면 내가 술을 먹고 운전하다 사고를 내봤는데 벌금 내니까 처리되더라. 혹시 그런 일은 없겠지만 또 나면 돈 내면 되지. 이런 좀 잘못된 사고방식을 주입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재밌는 통계가 있습니다. 눈여겨볼 만한 통계가 있습니다. 하나 보시죠. 음주운전 죄의 위반까지 걸리는 시간인데 점점 짧아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한 번 음주운전하다가 다음에 적발되려면 650일이 걸리는데 그 다음 적발될 사람은 530일, 세 번째 적발된 사람은 420일 만에 또 음주운전을 하고 네 번째 적발된 사람은 129일 만에 음주운전을 또 한다는 소리입니다. 그게 처음에는 한 이제 1년여 정도는 자제한다는 이야기죠. 근데 그 다음에는 점점 이제 정말 이제 습관성이 되다가 나중에는 한 4개월 후면은 또 마시고 또 운전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황민 씨의 경우에도 제가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만 초기 사건이 났을 때 박혜민 씨 인터뷰가 있는데 이 음주 운전 때문에 자기가 정말 속이 터졌었다. 정말 말리느라고 여러 번 애를 썼는데 결국 이런 일이 터지는구 나니까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냐면 음주운전으로 재범 이상 사고를 냈던 분들은요. 언제든 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끌어내기 위한 제도가 강정호 씨 같은데 강정호 씨 역시 3번인가 음주운전 그랬습니다. 처벌이 낮다 흔히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사고 내면. 사고 음주 단순히 술을 마신 게 아니라 술 마시고 운전해서 사고를 낸 경우 우선 그런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교통법이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5년 이하의 금고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형이 좀 낮다 해서 특가법에서 음주운전 치사상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런 경우에 단순히 술 마시고 운전해서 사고 나면 다 이 죄가 되는 건 아니고요. 그 굉장히 만취 수준, 정말 운전이 불가능한 사람이 운전을 해서 사고를 내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그
특가법이 적용되는데 네. 그러면 1년 이상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까지만 생각을 하면 굉장히 만취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면 굉장히 중하게 처벌받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또 이게 법원 양형 기준이 크게 바뀐 게 없습니다. 그래서 법은 그렇게 강하게 만들어졌지만 실제 상황에서는 그렇게 그 교통법과 비슷하게 처벌이 되고요. 만약에 피해자와 합의를 한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집행유예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합의가 안 돼도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경우에도 집행유예가 많이 선고가 그러니까 됩니다. 최영일 평론가 말씀하셨지만 사고가 나도 네. 물론 뭐 한두 푼 내는 건 아니죠. 크게 내죠. 그렇지만 네. 합의가 되면 뭐 집행유예가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여론은 이걸 좀 강화해보자 이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대책이라면 처벌을 강화하는 것뿐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저 법만으로 다 처벌할 수 없을 거고요. 네. 우리 문화 자체가 네. 술 마시면 운전해서 안 된다. 주변에 꼭 과거보다 많이 줄었지만 술 마시고 운전대 잡는 분들은 꼭 잡습니다. 네. 그런데 그걸 또 가족이나 지인이나 함께 술 마신 분들은 그냥 저 사람은 저런 사람 이렇게 묵인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아까 윤창호 씨 친구가 쓴 이야기. 음주운전은 살인입니다. 네. 음주운전은 살인입니다. 이걸 계속 좀 우리가 주변에 얘기를 해줘야 되고요. 당신은 여차하면 살인범이 될 수도 있다. 네. 라고 하는 걸 주지하지 않으면 네. 이런 일이 근절되기 어려운데 처벌 강화는 제도적으로 꼭 필요해 보이고요. 우리가 또 이제 이 운전과 음주의 습성 자체를 바꿔나가는 노력은 공동체가 함께 사회적으로 펼치지 않으면 안 될 일로 보여집니다. 네. 저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요. 네. 삼진 아웃보다는 한 두 번. 두 번 정도의 투 스트라이크 아웃으로. 예, 투 스트라이크 아웃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운전면허가 취소된 다음에 다시 딸 때 그 과정을 굉장히 좀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다. 아까 너무 쉽게 면허가 통계이긴 네. 하지만요. 1년이 걸리다가 재범, 3범, 4범 때 129일 나오잖아요. 네. 아까. 이건 무슨 의미냐면 면허가 없는데 운전대를 잡는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두 번, 세 번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서 전과자가 되면 면허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 무면허 운전이라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건 더 좀 강한 대책은 필요해 보이네요. 네, 해마다 500명 정도가 음주운전으로 사망한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임방글 변호사, 최영일 평론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